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눈치를 챈 계기는 아빠가 휴대폰을 바꾸신다고 카톡 로그인을 도와달라 하셨을 때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니 퀴즈 미션 같은 거에서 어떤 앱이 뜨더니 계정을 통해 로그인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뭔가 핑크빛 바탕에 수상한 이름의 앱이 떴습니다. 그때 전 속으로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 하고 클릭을 한 뒤 카톡 로그인을 해드렸고 폰을 아빠께 돌려드리고 제 폰에서 그 앱을 검색했습니다. 소개팅, 조건 만남, 이상형 만남, 데이트, 번개팅 어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 머리가 띵 했습니다. 전 아빠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새 폰에서 어플 설치하는 게 또 잘 안 된다고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새 폰을 받자마자 방에 들어와 앱스토어에 들어가 앱 설치 기록을 모두 훑어봤고 그 기록에는 돌싱, 소개팅, 즉석 만남, 중매, 단거리 연애 관련 어플이 총 11개나 있었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이 아빠가 설치를 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킹을 당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첫 번째 어플을 알았을 땐 그래 아빠가 한순간 호기심에 다운로드 하셨다가 삭제하셨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아니라면 로그인은 했더라도 설마 즉석 만남까지 하지 않으셨겠지 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어플을 확인하고 나니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아빠가 왜 이런 채팅 어플을 깔아놓으신 걸까? 정말 아빠가 바람을 피우시는 걸까? 여기서 여자를 만나셨을까? 온갖 상상을 하게 되었고 새 폰이라 아직 패턴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전 제 폰으로 일단 그 어플 사진들을 모두 찍고 아빠의 카톡 채팅 목록을 보니 불과 몇 시간까지 대화를 나눈 남자 이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필을 보니 나이대는 30, 40대로 젊어 보이는 여자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지?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 너무 궁금해서 대화창을 클릭해봤어요. 그 여자와 대화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캠핑을 가신다고 외박하실 때마다 이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전국 방박 곳곳을 캠핑하며 서로 찍은 사진들, 쇼핑과 기념일엔 아빠가 그 여자에게 선물을 해준 대화들, 그리고 그 여자 입에 발린 애교 섞인 말투들까지 구역질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온갖 하트 이모티콘부터 사랑한다는 대화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갈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믿었던 아빠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인 제가 이 정도인데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쓰러지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올해 고작 21살이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를 방에 불렀습니다.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요. 다행히 아빠께서는 눈치를 못 채시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전 오빠에게 오빠, 아빠 카톡 로그인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 조건 만남부터 돌싱, 소개팅 이런 어플들이야 라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오빤 내내 침묵하다가 야, 에이 설마 아빠가 엄마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야, 말도 안 돼 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에이, 난 모르겠다. 아빠가 심심해서 어플을 깔았을 수도 있지 라고 별일 아닌 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니,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별일 아니겠지? 라고 일단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 방에서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도 또 아빠가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니 서글퍼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몰랐으면 될 걸 하필 왜 아빠 핸드폰을 보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준영이를 정말 많이 욕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목격하고도 말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 그냥 엄마가 용서해주고 참고 넘어가자고 울며 매달렸던 것, 시청하면서 정말 많이 욕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당장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테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지금처럼 웃는 일도, 여행을 가는 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도, 당장 코앞에 저의 학비와 등록금은 누가 대줄 것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신다면 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모든 것이 정말 막막하기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아빠는 회춘하신 듯 1년 사이 20kg 가까이 살을 빼셨고 그 후로 등산을 가시거나 주말이면 2박 3일 캠핑을 핑계로 외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며 평일에는 한 번이나 겨우 집에서 저녁을 드셨고 다른 날에는 술자리나 회식을 핑계로 새벽 1~2시에 늦게 오시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아빠를 일도 의심하지 않으셨고요. 가끔 엄마가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 회사 동료 하고 집을 나섰는데 저와 엄마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빠를 믿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사셨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 아빠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요즘 엄마가 아빠 휴대폰을 막 살펴본다. 아빠가 살 빼고 젊어지니까 네 엄마가 불안한가 봐. 라시며 웃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엄마도 내심 저처럼 눈치를 채신 건 아닌지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가족들 다 모인 데서 웃으며 꺼내시기에 아빠가 떳떳하니 그런 거라고 전 속으로 위안을 삼았었죠. 그렇게 휴대폰으로 많은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평소처럼 우리 앞에서 웃고 엄마와 대화를 하며 서 계시는 건지 정말 아빠에 대해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날 전 하루 종일 많은 것을 고민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아빠에게 정리하라고 먼저 경고해야 할지, 이대로 침묵하고 살아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대로 침묵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 임신 막달이 되어서도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에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 다혈질인 아빠의 성질에 마음고생하며 힘들어하신 모습, 엄마가 아둥바둥 아껴서 저축해놓으면 아빠가 여기저기서 펑펑 터뜨려 날린 돈만 몇 억인지 결국 전 제가 힘들더라도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전 엄마를 존중해줄 마음이었으니까요. 두 분이서 싸우고 이혼을 하든 그냥 넘어가든 그 모든 결정권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기적이게도 저의 앞날을 걱정했어요. 부모님이 싸우시게 되면 집안은 싸움 분위기가 감돌 거고 가족끼리 여행하는 것도 이제 끝이라고. 당장 2학기 개강을 하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 못하겠지. 등록금은 무슨 돈으로 내? 아빠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제 알아서 살라고 하면 난 이제 알바를 몇 개나 뛰어야 되지. 책값도 쪼들릴 테고. 지금 같은 생활은 영영 못하겠지. 엄마가 이혼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조그만 평수로 이사가서 살아야 할 텐데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 되어 오빠에게 얘기 좀 다시 하자고 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방문을 닫자 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문을 닫아? 라고 묻더라고요. 전 오빠에게 아빠가 그 여자와 나눈 대화부터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고 하루 이틀 만나신 게 아니라고 그 여자랑 주말에 함께 있느라 외박도 많이 한 거였다고 이제는 어떡할 거냐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빤 뭘 어떻게 하냐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아빠랑 이 여자 관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 라고 되물었죠. 하지만 오빤 야 나도 바빠 할 거 많아. 그리고 아직 옥머런이잖아. 만약에 터지면 너 이 분위기 어쩔 거야? 그럼 우리 가족 해체돼. 풍비박산 난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건 뻔하고. 알겠어? 조용히 해. 오빠가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렇게 주저리 말하는 걸 보니 이미 오빠도 고민을 해본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게 아닌데 뭐하러 증거를 찾냐며 너는 그런 거 캐는 거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전 설마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요. 오빠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항상 엄마에게 애교 많은 아들이면서 매번 엄마만 찾으면서 엄마가 의견 내면 무조건 엄마 편만 들었던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전 엄마에게 밥을 먹다가 살짝 떠보듯이 엄마, 만약 아빠가 바람 피우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여쭤보니 엄마께서는 아유, 얘 바람은 뭐 아무나 피니? 너 아빠 몰라? 절대 아빠는 바람 같은 거 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저렇게 믿고 계신데 아빠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아빠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말하는 건 좀 더 증거를 확보한 뒤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그 여자의 연락처를 제가 다 캡처를 해둔 상황이라 제가 톡으로 친구 추가를 한 뒤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빠랑 만나시는 분이시죠? 전 딸인데요. 엄마는 아직 모르시는 상황이니 이제 그만 만나시고 정리해주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러자 한참 뒤 너희 아빠 외로움 많이 타는 분인데 밖으로 나돌게 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 좀 해주시라고 전해드려. 라고 뻔뻔스럽게 회신을 보냈더라고요. 그 톡을 보는 순간 치가 떨렸어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욕이란 욕은 실컷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가정 파탄내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세요. 라고 다시 보냈죠. 그러자 너희 아빠가 날 찾지 않으면 나는 다시 만날 이유 없지. 근데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겠니? 라고 회신이 왔어요. 어찌나 당당하던지 쪽팔리고 창피한 게 뭔지도 모르는 여자 같았죠. 그리고 아빠는 여지없이 등산에 가겠다며 주말 이틀을 또 외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별일 없는 거 보니 그 여자도 아빠한텐 제 얘긴 꺼내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가까운 친척분의 장례식이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함께 지방에 내려간 날이었어요. 밤 12시쯤 되자 그 여자가 저한테 톡을 보냈더군요. 아빠가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지금 아빠 집에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전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아빠를 찾아요? 신경 끄세요. 라고 보냈죠. 그리고 30분쯤 흘렀나 벨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빠와 저는 이 밤에 누구지? 하며 인터폰을 보니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전 아빠가 만나는 그 여자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다급하게 말했죠. 오빠, 그 여자야. 아빠가 만나는 그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여길 왜 와? 라고 말했고 오빠도 당황했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문을 젖히며 다짜고짜 들어와서 야! 니네 아빠 어딨어?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니네 아빠 어디 숨었냐고! 라고 아나무인 큰 소리를 치더군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웠죠. 오빠는 그 여자에게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꺼지셔! 라고 나가라고 그 여자를 밀쳤고 그 여자는 뭐? 꺼져? 야! 너흰 위아래도 없어? 그리고 어디다 대고 손을 대? 라고 화를 내며 오빠의 따귀를 때렸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갔죠.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서로 뒤엉켜서 때리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옆집의 신고로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저희 셋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고 경찰서에 와서 보니 그 여자는 30대 중반의 술집에서 일하는 마담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런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오빠와 저는 너무 실망을 했죠.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부모님이 경찰서로 오셨어요. 결국 엄마는 아빠의 바람 피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여자의 뻔뻔스러운 행동에 엄마는 아빠의 따귀를 때리셨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으신 채 지금은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누워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상해 진단서를 떼서 저와 오빠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바람 피운 게 자랑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낯짝도 두꺼운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이 와중에 아빠는 저희 보고 병원을 찾아가 당장 그 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전 아빠에게 아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 여자도 내 머리채를 잡고 날 때렸어. 쌍방폭행이야. 근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아빠, 내가 맞은 건 안 보여? 그리고 이게 다 아빠 때문이잖아. 왜 바람을 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아빠에게 큰 소리로 따졌고 전 제 방으로 들어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엄마가 계신 안방으로 건너가 전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상대로 우리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제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 마음 졸이며 고민했었던 상황들을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래 알겠다고 앞으로 아빠랑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는 엄마에게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안 하시네요. 물론 저희들에게도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여자에게 자동차도 사주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이번 일로 저도 아빠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고 솔직히 친구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네요. 정말 그렇게 자상하고 가정적이셨던 우리 아빠가 맞았는지 아직도 믿어지진 않지만 지금은 아빠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오빠도 아빠의 배신감으로 집에 있기 싫다며 군대를 가겠다고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셨고 그 여자 집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해체가 되다니 너무 속상하고 아빠가 끔찍하기도 믿고 싫습니다. 당분간 엄마와 저는 외갓집에서 생활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엄마와 함께 변호사 상담도 받으러 가고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예요. 멀쩡한 가정 파탄낸 악마 같은 그 여자도 죗값은 받아야겠죠? 그리고 바람나서 가족들까지 버리고 나간 아빠도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프라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